현대 축구의 거장 위르겐 클롭이 독일의 한 심층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해 던진 한마디는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메시의 나이에 이르러서도 손흥민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클롭은 45분간 이어진 정밀한 전술 분석을 통해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왜 일반적인 공격수의 범주를 넘어선 시스템적 산물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분석의 시작은 최근 화제가 된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중 발생한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충돌 장면이었습니다. 대중은 이 장면을 단순한 기싸움이나 파울 여부로 판단하려 했지만 클롭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히트맵과 20분간의 오프 더 볼 데이터를 제시하며 손흥민의 압박 리듬에 주목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뺏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그는 상대의 패스 경로를 설계하고 강제하기 위해 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터 마이애미의 빌드업 과정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압박하는 방식은 현대 축구 전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무작정 메시에게 달려드는 대신 메시가 가장 선호하는 회전 공간, 터닝 스페이스를 먼저 차단했습니다. 클롭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은 메시가 공을 받기 전 이미 중앙으로의 패스 각도를 좁혀 메시를 측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메시가 평소처럼 여유롭게 몸을 돌려 전방을 주시할 0.5초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클롭은 이를 수학적인 프레싱이라 명명했습니다. 반걸음만 늦어도 파울이 되고 반걸음만 빨라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고도의 전술적 균형 감각이 손흥민에게는 내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의 승리입니다. 클롭은 손흥민이 근육의 힘으로 메시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 판단력으로 메시의 리듬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커리어 초반에 폭발적인 속도에만 의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경기 전체의 구조를 읽고 상대의 핵심 고리를 끊어내는 전술적 지휘관으로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클롭이 독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골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술적 이행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클롭이 바라보는 손흥민은 단순한 빠른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감독이 지시하는 복잡한 압박 시스템을 경기장 위에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이른바 감독의 페르소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지능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30대 중반에 이르러서도 손흥민이 여전히 월드클래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신체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30대에 접어든 공격수의 에이징 커브를 우려할 때 클롭은 오히려 손흥민의 신체 제어 능력이 정점에 도달했음을 주목했습니다. 독일의 생중계 분석 프로그램에서 클롭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설명하며 그가 어떻게 신체적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폭발적인 효율을 내는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클롭은 특히 손흥민의 코어 안정성에 감탄했습니다. 메시와의 충돌 상황을 다시 느리게 재생하며 그는 손흥민은 고속 주행 중 접촉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몸의 중심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근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아온 철저한 자기 관리와 올바른 러닝 메커니즘의 결과물입니다. 손흥민은 팔을 무리하게 휘두르거나 몸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고도 상대의 진로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움직임은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손흥민이 25세 선수의 활동량과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사고방식은 이미 10년 이상의 정점을 경험한 베테랑의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클롭은 이를 능동적인 노화, 액티브 에이징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급하게 스타일을 변화시키려다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속도가 정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전술적 기율과 체력 안배 능력을 구축해왔습니다. 28세 때 이미 35세를 준비하는 방식, 이것이 클롭이 말하는 손흥민만의 차별점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LAFC의 전체적인 프레싱 구조 내에서 손흥민은 무의미한 스프린트를 줄였습니다. 대신 그는 상대 미드필더가 공을 잡는 찰나의 순간, 즉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만 폭발적인 가속을 사용합니다. 클롭은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상황을 읽는 속도는 경험과 함께 빨라지나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긴 거리를 질주하는 대신 짧은 구간에서의 영리한 위치 선정과 방향 전환으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이는 신체적 에너지를 극도로 아끼면서도 경기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축구의 전형입니다. 또한 클롭은 78분경 손흥민이 보여준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단순히 수비에 치중하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을 넓게 벌려주는 움직임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본능적인 습관이자 철저히 계산된 플레이입니다. 클롭은 순간에만 의존해서는 긴 커리어를 유지할 수 없다. 자신만의 확고한 경기 구조가 있어야 한다. 며 손흥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나이라는 생물학적 한계를 전술적 지능과 완벽한 신체 제어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롭의 선언대로라면 우리가 30대 중반의 손흥민에게서 보게 될 모습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된 예술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독일의 분석 프로그램에서 위르겐 클롭이 던진 가장 파격적인 화두는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의 비교였습니다. 클롭은 결코 메시의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메시를 단 한순간의 터치로 경기 전체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불세출의 천재라고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클롭의 분석은 누가 더 위대한가라는 과거의 지표가 아닌 현대 축구의 진화 속에서 누가 더 지속 가능한가라는 미래의 가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클롭은 메시의 현재 상태를 전환기의 완벽한 모델로 정의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메시는 활동량을 극도로 줄이는 대신 각 터치의 목적성을 극대화하여 팀의 공격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클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강도, 인텐시티, 위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2026년의 축구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전방 공격수에게 부여되는 수비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클롭은 천재적인 선수가 0.5초 빨리 공을 처리해야 할 때 전체 리듬이 바뀐다며 손흥민과 LAFC의 시스템이 바로 그 0.5초를 메시에게서 빼앗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독자적인 진화가 빛을 발합니다. 클롭에 따르면 손흥민은 메시와 같은 순수 천재의 번뜩임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현대 축구 시스템 그 자체가 된 선수입니다. 메시는 몸이 요구하는 한계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지만 손흥민은 미리 준비된 전술적 지능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왔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은 메시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도 양방향, 수비와 공격,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공격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많은 공격 스타들이 경력 말기에 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으로 이동하거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클롭의 주장의 핵심은 적응의 방식에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몸이 한계에 부딪혀서야 적응을 시작하지만 손흥민은 정점에 있을 때부터 미래의 시스템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양발잡이라는 압도적인 무기와 더불어 이제는 상대의 수비 구조를 찢어놓는 공간 지각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메시는 정적인 상태에서도 치명적이지만 손흥민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시스템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클롭이 바라보는 미래는 개인의 기술보다 시스템 속에서의 유연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손흥민은 메시가 걷지 못한 또 다른 길, 즉 완성형 시스템 플레이어로서의 새로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클롭은 방송 중 나는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축구 구조를 말하고 있다며 자신의 논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메시가 축구의 신화라면 손흥민은 현대 축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화형 모델이라는 것이 클롭의 결론이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분석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조한 점은 손흥민의 기술적 통계가 아닌 그의 심리적 태도, 사이콜로지컬 애티튜드였습니다. 현대 축구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거대해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충돌조차 거대한 서사로 변질되곤 합니다. 특히 리오넬 메시와 같은 시대의 아이콘과 충돌했을 때 대부분의 선수는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이를 과장하여 자신을 부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클롭은 손흥민이 보여준 침착한 단호함에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발견했습니다. 클롭은 메시와의 충돌 직후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과도하게 항의하지 않았고 심판을 압박하지도 않았으며 메시를 도발하려는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위치로 묵묵히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클롭의 전술적 해석에 따르면 이는 시스템을 자기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극도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선수가 감정에 매몰되는 순간 심박수는 급증하고 이는 곧 전술적 판단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손흥민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심박수를 조절하며 다음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클롭은 선수가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다면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의 정점이 길게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이 정신적 항상성에 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노이즈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클롭은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경력 후반기에 접어들며 조급함 때문에 평정심을 잃고 무너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정서적 안정감이 그의 신체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멘탈리티는 팀 전체의 긍정적인 전술적 전염성을 일으킵니다. 에이스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팀의 프레싱 구조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클롭은 LAFC의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태도를 보며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말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전술적 기율을 지키는 행동으로 팀을 이끕니다. 결국 클롭이 메시의 나이에 이르면 손흥민은 더 많은 것을 해낼 것이라고 단언한 이유는 손흥민이 가진 이 거대한 정신적 그릇 때문입니다. 기술은 연마할 수 있고 체력은 관리할 수 있지만 극한의 압박 속에서 유지되는 이 고결한 평정심은 하늘이 내린 재능이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한 결과물입니다. 클롭은 손흥민을 향해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위의 철학자 같다는 극찬을 덧붙였습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가 뒷받침되는 한 손흥민의 전성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의 45분간의 심층 분석은 단순한 찬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예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미래의 축구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자의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강도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클롭은 이 관점에서 손흥민을 미래 축구의 표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가치가 하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롭이 명명한 손흥민 리듬의 핵심은 바로 가변성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35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때 메시가 보여주는 정적인 파괴력과는 또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경기장 어디에서든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툴을 가졌습니다. 신체적 속도가 미세하게 줄어들더라도 그가 가진 킥의 정확도와 공간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타이밍은 결코 퇴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그의 슛은 더 날카로워지고 동료를 활용하는 시야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클롭은 독일 관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30대 중반의 공격수에게서 수비적 기여를 기대하지 않는가? 그는 손흥민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전술적 이해도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팀의 전체적인 프레싱 구조를 유지하는 전술적 닷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밸런스를 고려할 때 감독들에게 엄청난 전술적 보너스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유럽의 소셜미디어와 언론들이 클롭의 발언에 들끓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클롭은 단순히 한 선수의 기량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함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 했습니다. 과거에는 발롱도르 개수나 트로피가 유일한 척도였다면 이제는 급변하는 현대 축구의 고강도 시스템에 얼마나 오랫동안 완벽하게 적응하고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롭은 손흥민이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위대함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은 메시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단순히 전설적인 노장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고 결과를 바꾸는 현재 진행형 엔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의 커리어는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바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품 와인처럼 더욱 깊은 풍미를 내고 있습니다. 클롭의 분석은 손흥민을 향한 응원을 넘어 그가 써내려갈 축구 역사의 다음 장이 얼마나 경이로울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손흥민, 그는 메시의 나이에 이르면 그 이상을 해낼 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전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연적인 미래입니다.